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4대 보험 인상 이슈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2033년 우리 월급 명세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예측합니다. 올해 1월부터 여러분의 월급이 줄었습니다. 연봉이 깎인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올랐습니다. 건강보험이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올랐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기준 올해만 연간 15만 원이 더 빠져나갑니다. 고작 15만 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 9.5%에서 시작해 2033년 13%까지 매년 올라갑니다. 지금도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는 2050년이면 15%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합산하면 2033년 여러분의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월급의 4분의 1을 넘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불가피한 자연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선택이었을까요? 시작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1973년 박정희 정부가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국민복지연금법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시행이 무기한 연기됐어요. 15년이 흘렀습니다. 1986년 전두환 정부가 이 법을 되살렸습니다. 왜였을까요?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하면서 주택난이 심화됐는데 국민연금 기금을 주택건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해에 국민연금이 시작됩니다.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 KDI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재정은 태생적으로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다. 3%를 내고 70%를 받는 구조가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산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치입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설계는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기에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당장 보험료 부담이 적으니 반발이 없고 70%를 돌려준다니 환영받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할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어린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구조적 결함을 고칠 기회는 3번 있었습니다. 3번 다 정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1998년. 김대중 정부. IMF 외환위기의 혼란 속에서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보험료율은 9%로 올렸고요. 아픈 개혁이었지만 나라가 부도 직전이었으니 가능했습니다. 위기가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 2007년. 노무현 정부.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더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인 보험료율 인상안은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왜요? 표가 되지 않으니까요. 더 내라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결국 반쪽짜리 개혁으로 끝났고 그 빚은 18년 동안 쌓였습니다. 세 번째, 2025년. 드디어 18년 만에 개혁. 보험료율 9%를 13%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십시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속전속결로 합의한 겁니다. 표가 되지 않는 인기 없는 개혁을 선거 전에 서둘러 털어버리자는 계산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찬성 193표, 반대 40표, 기권 44표. 30에서 40대 의원 83명이 반대 또는 기권을 던졌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다. 전국대학 총학생회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인구 변화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 도입이 빠졌습니다. 독일, 일본, 스웨덴 등 24개국이 이미 도입한 이 장치를 한국은 이번에도 넣지 못했습니다. 왜요? 노동계의 반발 때문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노동계 표를 건드리기 싫었습니다. 결국 이번 역사적 개혁도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고작 8년 늦추는 데 그칩니다.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 숫자만 조정한 겁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위기가 터져야 겨우 움직이고 움직여도 표에 영향 없는 범위에서만 손대고 진짜 아픈 수술은 다음 세대로 미룹니다. 1988년에 3%로 시작한 설계의 빚을 38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갚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보험도 똑같은 정치적 패턴 위에 서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동결됐습니다. 왜요?
총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리면 표를 잃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재정 건전성보다 우선한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면 2026년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뛰었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동반 인상됐습니다. 2년 동결의 빚을 올해부터 갚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장기 재정 전망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7년 이후에는 매년 보험료율을 2.29%포인트씩 올리지 않으면 재정 균형이 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초고령 사회 진입입니다. 2026년 한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2022년 101만 명에서 2024년 116만 명으로 2년 만에 15만 명이 늘었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치가 다시 개입합니다. 보장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정권마다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 왔습니다. 보장성을 넓히면 국민은 환영합니다. 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재정은 누가 감당하느냐? 미래의 보험료 납부자, 즉 여러분입니다. 확대할 때는 정부가 해드립니다라고 하고 그 비용이 쌓이면 보험료를 올립니다. 올릴 때는 고령화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혜택을 늘린 정치적 선택의 책임은 사라지고 인구구조라는 불가항력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나요? 국민연금 기금 1,458조 원 중 약 570조 원이 해외로 나갑니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우리 국민연금을 굴리고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면 원화가 약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노후를 위해 낸 돈이 환율을 통해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비싸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역설적 구조입니다. 건강보험료는요? 비급여 과잉진료, 제약사 마케팅, 의료장비 리스.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보험료가 의료산업 생태계에 매출이 되어 순환합니다. 그리고 공적보험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사적연금에 가입하세요. 실손보험 들으세요. 라는 금융상품 광고가 늘어납니다. 정치가 만든 불안이 결국 금융산업에 매출이 되는 구조.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미래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법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2027년 10%, 2028년 10.5%, 2029년 11%, 2033년 13%. 이건 전망이 아니라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은 장기 재정 전망대로라면 2035년에 10%, 2050년에 1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고용보험도 플랫폼 노동자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2033년 국민연금 13% 플러스, 건강보험 약 9% 플러스, 장기요양 플러스, 고용보험.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합산해도 월급의 12에서 13%가 4대 보험으로 빠집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25%를 넘깁니다. 월급 400만 원을 받는 사람의 통장에 찍히는 돈이 300만 원이 안 되는 시대. 그게 7년 뒤입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가 직접 경고한 문장이 있습니다. 2047년 이후에도 현재처럼 연금을 지급하려면 근로세대가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도 30%입니다. 건강보험까지 합치면 이탈리아가 이 길을 먼저 걸었습니다. 연금 보험료율이 33%까지 치솟았고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에 빠졌습니다. 한국도 개혁 없이 방치하면 보험료를 33%까지 올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뭘 주장하였는지 보십시오. 패턴이 또 반복됩니다. 선거 때 약속하고 당선되면 미루고 위기가 터져야 겨우 반쪽짜리 개혁을 하고 그 빚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구조. 1988년부터 38년째 이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왜 4대 보험 인상은 항상 따로따로 발표될까요? 국민연금 따로, 건강보험 따로, 장기요양 따로. 합산 부담률을 한 번에 보여주는 공식 자료가 왜 없을까요? 코끼리를 조각조각 보여주면 아무도 코끼리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1988년에 보험료 3%, 소득 대체율 70%로 설계한 사람들은 지금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설계의 빚을 갚고 있는 건 지금 보험료를 내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빚은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녀가 갚게 됩니다. 매번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보험료는 동결되고 혜택은 확대되고
그 빚은 쌓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고령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보험료를 올립니다. 혜택을 늘린 정치적 선택의 책임은 사라지고 인구구조라는 불가항력만 남습니다. 독일은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 정치적 논란 없이 연금 재정의 균형을 맞춥니다. 캐나다는 3년마다 재정 계산을 의무화해서 보험료율과 투자 전략을 미세 조정합니다. 스웨덴은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4개국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한국은 왜 못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표. 모든 개혁은 정치적으로 불리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미룹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는 커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월급 명세서에 찍힙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오르는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누가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지를 추적하는 언론 보도가 왜 이렇게 적은지,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매달 내는 이 돈의 진짜 수혜자가 정말 미래의 나인지 아니면 지금의 누군가인지 그걸 따져볼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펼쳐보십시오. 거기에 38년간 쌓인 정치적 선택의 대가가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제 예측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법으로 확정된 인상 스케줄, 38년간 반복된 정치 패턴,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독하면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기 위해 올빼미의 미래 예측을 위한 예리한 분석과 진화는 계속됩니다.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올빼미의 눈이었습니다.